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입출력과 PW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까지는 저희가 디지털 입출력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디지털은 0과 1, 꺼졌는지 켜졌는지, 작동이 하는지 안 하는지만 저희가 인식을 했었는데요. 실제 대부분의 센서에서는 그런 0과 1, 온오프보다는 다양한 입력 값이 존재하고요. 그러한 다양한 입력 값을 처리하려면은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이제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신호의 의미를 알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날로그 핀의 입력 신호에 따라서 반환되는 변환값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또한 PWM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출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어, 결국에는 아두이노에서 PWM 신호로 LED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예제를 이해하고 한번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강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데이터 입출력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아두이노에서의 아날로그 데이터 처리를 위한 함수 이제 몇 가지를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아날로그 리드 함수라든지 아날로그 라이트 그리고 아날로그 레퍼런스 함수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인지 알아볼 것이고요. 이러한 함수에 대해서 익히고 나서는 간단한 예제로 가변 저항을 이용한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 캐롤을 구성해보고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것입니다. 또 하나는 PWM을 이용한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PWM 신호 출력을 위한 함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러한 그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실제로 PWM을 이용한 LED 밝기 조절 예제를 실제로 한번 실습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해서 PWM으로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를 연동해서 최종적으로 구현해 볼 것이고요. 그 동작을 확인해 봄으로써 어떻게 입출력을 하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디지털 신호와 아날로그 신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신호는 두 가지로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0V와 5V, 0이냐 1이냐, 켜졌느냐 꺼졌느냐 그 두 가지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어떤 온, 오프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신호를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서요. 어떤 비연속적인 값의 신호를 말하게 되는 거죠. 하단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디지털 신호가 시간에 따라서 0V와 5V 두 값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어떤 뭐 3V라든지 2V, 4V 이런 값이 없는 거죠. 0일 땐 0V, 1일 땐 5V 요 두 가지 값만 출력이 되고 있죠. 반대로 아날로그 신호는 0V와 5V 사이에 물리적인 양에 비례하는 크기에 해당하는 연속적인 크기값의 신호가 입력되는 것이죠. 밑에 하단의 아날로그 신호를 보면은 0하고 5V, 0V하고 5V 값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1V, 2V, 3, 4 이런 모든 값이 다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 중간에 0하고 5V 사이에 사실 뭐 이상적으로는 0하고 5 사이에는 무한대의 숫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아날로그 신호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신호 처리할 때는 그거를 얼마나 0V하고 5V 사이를 얼마나 분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해되는 간격의 크기만큼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죠. 아두이노 보드에서의 아날로그 신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 입력을 그 아두이노 보드에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아두이노 보드에는 우노에서는 아트메가 328P라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용되는데요. 이 컨트롤러에는 6채널의 10비트 해상도의 아날로그 디지털 변화기 ADC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핀 번호는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각각의 아날로그 채널에 대해서 A0부터 A5, 즉 아날로그 0부터 아날로그 5 이름으로 핀 번호가 할당됩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에 ADC가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날로그 채널은 6개이지만 하나의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변환기가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 채널이 동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이 ADC,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의 이제 해상도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성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범용성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해상도, 해상도를 갖는다기보다는 간단하게 사용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10비트의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비트 해상도이기 때문에 10비트, 2의 10승이기 때문에 전부 1024 개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 0부터 1023 사이의 정수값으로 이제 반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변환되는 값은 어떤 기준 전압에 따라서 전압 차이 값에 따른 아날로그 값이 입력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기준 전압이 5V인 경우에는 5V, 0에서 5V를 1024등분, 아까 이제 10비트 해상대로 했다라는 게 그 의미인 거죠. 1024등분 해가지고 요거를 5V를 1024로 나누면 대략 이제 4.9mV가 되는데요. 요 4.9mV 차이마다 값이 일씩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아두이노에서의 아날로그 입출력 함수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려면 이러한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이제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보면은 아날로그 이제 데이터 값을 입력받는 것이죠. 아날로그 핀 번호로부터 함수의 이제 파라미터로서 이제 핀이라는 파라미터가 적혀 있는데요. 그 해당되는 아날로그 핀 번호로부터 0부터 1023 사이의 정수값이 반환되는 것이죠. 이 핀 번호는 앞에서의 어떤 슬라이드에 설명드렸듯이 A0부터 A5에 해당되는 그런 핀 번호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음 함수를 보면은 아날로그 레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파라미터로는 타입을 넣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입력이 예상되는 최대 전압값을 기준 전압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전압값이 입력되면은 그 기준 전압값이 5V다 하면은 5V 해당되는 값이 이제 1023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 전압을 그 타입에는 디폴트, 인터널, 익스터널 타입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슬라이드에서는 이게 아두이노 우노에서 이제 그 적용이 되는 파라미터만 여기서 이제 그 적어놨고요. 어떤 아두이노 메가라든지 여기서 이제 적용되는 어떤 기준 전압 타입은 좀 다른 값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 쓰면은 아두이노 보드의 동작 전압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아두이노 보드가 5V로 이제 우노 같은 경우에는 5V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레퍼런스 전압도 5V로 하게 되는 거죠. 또 인터널로 하면은 내장 참조 전압으로 이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노 같은 경우는 1.1V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익스터널 하면은 우리 아두이노 보드의 아날로그 레퍼런스 REF라는 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입력되는 전압으로 그것이 이제 레퍼런스 전압이 설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특정 전압을 레퍼런스 전압으로 입력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날로그 레퍼런스라는 핀에 그 해당되는 전압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파라미터로 핀 번호와 밸류 값이 있습니다. 그럼 해당 핀에 그러한 아날로그 값을 밸류 값만큼 출력해주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는 아날로그 핀 번호의 어떤 PWM에 해당되는 듀티 사이클에 해당되는 밸류 값만큼 출력해주는 함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이 출력에 대해서 하긴 하지만은 관련돼서 좀 사용하는 다른 함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챕터에서 UART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그 보드에서는 별도의 모니터 출력이 없습니다. 그쪽에 뭐 DVI라든지 모니터 출력을 위한 출력 단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간에 어떤 결과 값을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방법이 이제 시리얼로 UART를 통해서 시리얼 데이터를 통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한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C에서는 printf를 하면은 표준 입출력 장치인 모니터로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앞에 어떤 시리얼이라는 오브젝트에 포함되는 프린트 함수를 통해서 시리얼로 프린트, 인쇄를 하겠다라는 그런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씀으로써 시리얼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를 이제 터미널로 이제 출력하기 위한 함수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두이노 보드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터미널로 이제 PC에 있는 시리얼 터미널로 출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몇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만 설정하면 됩니다. 중요하게는 serial.begin이라는 그 함수에서 bow rate이라는 어떤 그 속도 값을 설정만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rial.begin에서 시리얼 포트가 통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신 속도만 설정해주면은 나머지는 디폴트로 그냥 이제 사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정만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할 때 serial.print 하고선 해당되는 문자열을 파라미터로 넘겨주면은 출력하려는 문자를 시리얼 통신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고요. 뭐 비슷한 함수로서 serial.println 하면은 문자열을 출력하고 마지막에 개인 문자를 추가해주는 그런 함수가 뭐 추가적으로도 있어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리얼 관련돼서 이제 시리얼 터미널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두이노에서 이제 전송을 하면 PC에서 그러한 시리얼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수신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시리얼 터미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도 있지만 아두이노 IDE 스케치에서도 시리얼 모니터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하단에 이제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빨간색 그 사각형 박스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시리얼 모니터 그 마우스를 그 아이콘에다 갖다 대면은 시리얼 모니터라고 이제 설명이 뜨게 되는데요. 그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시리얼 모니터 창이 뜨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있는 그 그림을 보면 시리얼 모니터라고 뜨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코드에서 우리가 이제 셋업에서 serial.begin의 bow rate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준다고 했는데요. 요 그림에 있는 셋업 코드를 한번 보시게 되면 serial.begin 해가지고 이제 19200이라는 bow rate를 이제 설정해줬는데요. 실제로 요 시리얼 터미널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하단에 보면은 시리얼 모니터라는 창에 있는 하단에 보면은 그 19200 보드 레이트라고 그 부분을 똑같이 그 셋업에 있는 부분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즉 아두이노 보드와 PC에 있는 시리얼 모니터에 있는 보드 레이트 그 속도를 맞춰줘야지만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간단히 이제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추후에 이 시리얼 모니터를 하는 부분에서 간단히 또 추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예제를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 이제 가변 저항 연결해서 실제로 아날로그 입력을 어떻게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변 저항 먼저 이제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려면은 가변 저항을 아두이노에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가변 저항이 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면은 그 가변 저항에 그 세 가지 핀이 있습니다. 어떤 그라운드와 그 5V에 연결될 핀이 있고, 그리고 실제 저항값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그 출력이 나가는 가운데 핀이 있습니다. 각각의 핀을 한 핀은 5V에 연결을 하고, 한 핀은 그라운드에 연결하고, 그 가운데 핀은 우리가 아날로그 입력 받을 핀에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 핀은 이제 A0에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아날로그 0에다가
좀 그 아날로그 값이 입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반 저항을 돌리게 되면은 그 저항값에 따라서 실제로 들어가는 전압값이 틀려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저항을 가장 적게 했다. 그러면 이제 5V가 들어가겠죠. 저항이 거의 이제 최소화로 돼 있으니까 신호값으로 이제 A0에 거의 이제 5V 값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저항을 엄청 높게 최대치로 해줬다. 그러면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높기 때문에 그 저항에 그 전압이 거의 다 걸려버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신호는 전압 값은 거의 이제 0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돌리는 그 가변 저항에 따라서 A0에 들어가는 그 전압이 0하고 5V 사이로 이제 그 입력되는 전압 값이 달라지면서 0에서 1023 사이의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렇게 앞서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연결한 실제 아두이노 보드와 연결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는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아두이노를 연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핀을 아두이노 보드에 직접 연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브레드보드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가변 저항을 브레드보드에다 끼워 놓고 해당되는 핀을 각각 아두이노에 해당되는 핀을 연결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브레드보드를 이용한 아두이노 연결이 이제 다음 사진과 같이 연결된 사항이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아날로그 입력을 가변저항으로 했을 때 어떤 그 코드, 가변저항으로부터의 입력 저항 값을 받는 예제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셋업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앞선 부분에서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을 한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날로그 값을 가변저항으로 입력을 했는데 그 값이 제대로 입력됐는지 확인하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시리얼 모니터로 해당되는 값을 시리얼 데이터 값을 PC에서 받아서 그 시리얼 터미널에서 보여주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먼저 셋업에서 보면은 시리얼 비긴에서 보호 레이스를 19200으로 이제 설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아날로그 핀을 입력을 할 것인지 출력을 할 것인지 이것도 이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핀 모드 해서 디지털 핀을 입력을 할 것인지 출력할 것인지 설정을 해줬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핀 모드에서 A0 아날로그 A0 핀을 인풋으로 하겠다고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하단에 있는 루프에 있는 코드를 보면은 A0를 인풋으로 해줬기 때문에 이제 아날로그 리드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A0 그 핀으로부터 입력되는 아날로그 값을 읽어오게 되는 것이죠. 즉 0에서 1023 사이의 값을 읽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아두이노 우노가 분해능이 10비트니까 2의 10승계 사이의 값을 읽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값을 I 값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 저장된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serial.println 하면은 값을 출력해주고 줄이 한 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딜레이 500 하면은 500ms 동안의 딜레이가 생기고요. 이걸 계속 반복하면 0.5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아날로그 값 A0라는 가변저항이 입력되는 A0로부터 값을 입력받아서 0.5초 간격으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아날로그 입력 값이 실제로 그 시리얼 터미널에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보여주게 되는 것인데요. 가변 저항 값에 따라서 전압 값에 따라서 0V일 땐 0, 5V일 때는 1023 사이의 값이 변환되어 이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가변 저항에서 한쪽 끝으로 돌리면은 0값이 나오고요. 또 이제 반대쪽 방향으로 돌리면은 1023이라는 값이 이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변 저항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A0 핀에 입력되는 것은 0V하고 5V 사이의 값이 이제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앞부분에서는 아날로그에 이제 입력을 받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은 사실상 아두이노 우노에서는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은 해당되는 그 칩이 없습니다. 근데 요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을 흉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PWM입니다. 그래서 펄스 폭 변조, 즉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해가지고 펄스의 폭을 조절하는 신호를 통해서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WM 신호는 디지털 신호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데이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므로 출력 함수로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아두이노 우노에서의 어떤 PWM 출력은 어떻게 하냐면요. PWM이 가능한 이 출력핀은 보드의 출력핀에 물결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은 3번하고 5번, 6번, 9번, 10번, 11번 핀에 보면은 옆에 물결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물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PWM 출력이 가능한 핀인 것입니다. 아날로그 데이터 출력의 PWM 신호를 보게 되면요. 요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의 이제 밸류 값이 뭐냐면 듀티 사이클 값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을 넣었다. 그러면은 그 아날로그 신호가 거의 출력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듀티 사이클을 255에 4분의 1, 즉 한 63 정도를 넣게 되면은 한 듀티 사이클이 25%인데요. 그러면 이게 전체 사이클에서 한 25%만 1값을, 5V 값을 출력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류가 출력되는 시간이 한 4분의 1 정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한 25% 정도의 만약에 LED로 비교를 하자면 그 정도의 밝기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듀티 사이클 50%다 하면은 전체 사이클의 50% 정도 동안 그 해당되는 시간 동안 전류가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의 그 신호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75%다. 그러면은 전체 전류량의 75%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100% 하면은 그 최대 이제 전류량이 출력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슬라이드에서 PWM 출력의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예제에서는, 보드 예제에서는 PWM이 가능한 11번 핀에 LED의 플러스 애노드 쪽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그라운드가 이제 캐소드는 이제 그라운드에 연결을 했습니다. 요 이제 간단한 실험을 위해서 이제 저항을 생략했지만 이후에는 다음에는 가능하면 이제 저항은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제 보드에서 보면은 11번 핀에 그러니까 LED가 11번 핀에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죠. 11번 핀에 보면은 물결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PWM 그 해당되는 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PWM의 출력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WM 예제로는 LED의 밝기를 0%, 25%, 50%, 100% 밝기로 각각 0.5초씩 변화를 주면서 그 실제로 그런 출력들이 0.5초 간격으로 그 변화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셋업에서 보면은 11번 핀이 이제 PWM 출력을 지원해주는 핀이기 때문에 핀 모드에서 11번을 아웃풋으로 이제 그 모드를 설정해 주고요. 루프 코드에서 보면, 함수 코드에서 보면은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11번 핀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PWM의 듀티 사이클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0 값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딜레이 500 하면은 밝기가 0인, 그러니까 사실상 꺼져 있는 거죠. 꺼진 상태에서 0.5초 있고, 다음번에는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11번 핀에 25%의 듀티 사이클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25라는 값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25% 정도의 밝기로 또 0.5초를 켜져 있고, 그 다음에 75, 11번 핀에 75%의 그 듀티 사이클을 넣기 때문에 75% 정도의 밝기 값으로 0.5초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0%의 듀티 사이클 값을 넣어줌으로써 최대 밝기로 또 0.5초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루프로 계속 돌게 되는 거죠. 0.5초 동안 25%, 0%, 25%, 75%, 100%로 각각 밝기가
변화되면서 출력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아날로그 이 출력 예제를 한번 보게 되면요. 최종적으로는 가변 저항하고 앞선 부분에서 저희가 가변 저항 부분만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력 부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LED를 통해서 아날로그 출력, 즉 PWM 부분만 해당되는 예제 프로그램을 봤었죠. 이번 예제에서는 가변 저항과 LED를 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아날로그 입 출력을 최종적으로는 연결해보는 그런 그 예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가변 저항의 입력값에 따라서 LED 밝기가 조절되는 회로를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으로 최소화하면은 0V를 해놓으면은 LED가 꺼진 상태로 되고 조금씩 돌리면은 가변 저항을 점점 돌려가지고 점점 그 입력되는 전압이 높아지면은 그 해당되는 그 값만큼 LED가 이제 점점 밝게 되는 그러한 간단한 예제가 되겠지만 요걸 활용함으로써 이후에 다양한 아날로그 입출력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변 저항을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연결해서 A0라는 아날로그 입력 핀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은 LED를 PWM 출력 핀, 즉 11번 핀으로 연결하는 간단한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앞서 아날로그 입출력 회로 구성한 것에 대한 이제 코드에 해당이 되는데요. 간단히 한번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에서는 해줄 것은 핀 모드가 이제 입력인지 출력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해 주는 거죠. 11번은 그 PWM에 대한 출력이기 때문에 11번 핀은 아웃풋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A0는 가변 저항에 대한 값을 입력받기 위한 핀이기 때문에 아날로그 핀이기 때문에 A0가 인풋으로 이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업에서는 이러한 입출력 설정만 해주면 다 끝난 것이고요. 실제 루프에서 보면은 코드를 한번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변수를 활용한 이제 아날로그 라이트 값을 지정을 해줬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먼저 아날로그 리드 A0 하면은 그 가변 저항 값은 그 전압에 따른 가변 저항 값이 i라는 변수에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아날로그 값은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아날로그 값은 0에서 1023까지의 값이 입력을 받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왜냐하면 10비트의 분해능이기 때문에 0에서 이제 1023까지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PWM은 0에서 255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력받은 것은 0에서 1023 범위 사이의 값인데 PWM은 출력으로 할 것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인 거죠. 여기서는 나중에 그런 함수를 쓸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그런 하여튼 변환 수식을 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24가 입력이 되면 255로 입력이 되게끔 변환이 되게끔 간단히 이제 수식을 쓴 게 여기서 i는 i 곱하기 255 나누기 1024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최대 1024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1024로 되면은 그 값이 1이 되고 그 최대값이 1은 최대값이 255로 돼야 되기 때문에 255를 곱해주는 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이 값을 한번 보기 위해서 시리얼 프린트로도 한번 간단히 이제 출력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아날로그 라이트 하면은 11번 핀에 PWM 출력으로 그러한 입력 받은 값을 거기서 이제 듀티 사이클 0에서 255 사이의 듀티 사이클 값을 출력해 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가변 저항 입력된 값에 따라서 LED 밝기가 조절되는 그러한 코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걸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입력은 아날로그 리드 함수로 입력받으면서 0V에서 기준 전압 사이의 값이 0에서 1023 사이의 값으로 이제 반환되는 것이고요. 아두이노 우노에서 아날로그 출력은 PWM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날로그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듀티 사이클 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 해당되는 값만큼 출력을 해주고요. 그 사이 이제 듀티 사이클의 값은 0에서 255 사이의 값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PWM 출력이 가능한 핀은 3번 핀과 5번, 6번 핀
그리고 9번, 10번, 11번 핀이 아두이노에서 PWM 출력이 가능한 핀이라는 것입니다. 요 사항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입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추후에 아두이노 우노에서 다양한 아날로그 센서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기본 원칙은 이번 시간에 배운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